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애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재회운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이들 질문하는 테마이기도 하죠. 자,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이 재회운 테마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인생에 조금 더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 테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묻는 질문인데요.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셀프로 타로 카드 보면 해석이 안 되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카드를 리딩하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배열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대방의 마음 한 장 뽑고요. 실제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뽑아서 내가 바라는 상대방의 마음은 이런데 실제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리딩하시면 조금 더 좋은 배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점은 상대방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재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남아있나요? 라는 유형의 질문은 타로카드 해석에서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나요?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재회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기대 심리가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면 그럼 막바로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계속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매달리는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참고 정보로만 활용할 뿐 상대방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나를 고맙게도 좋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또는 마음이 없다면 머지않아 나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회원 테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어떻게 타로카드 해석을 진행하면 좋을까? 보통의 경우에 재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재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경우에 물론 배열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질문만 봤을 때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재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든 재회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오든 너무 결과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분명히 이별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개선하고 그래야만이 다시 재회를 했을 때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데, 그냥 타로카드 결과에서 재회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 문제 개선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알아서 연락이 오고 재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재회가 안 된다라고 나오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타로카드 결과에 의해서 나의 삶과 나의 결정, 선택권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재회는 불가능한 것처럼 아예 관계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다 맡기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별 통보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냥 상대방의 주도권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재회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겠죠. 그렇다면 타로카드를 활용해서 재회운을 볼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떻게라는 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열법과 질문을 구성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재회 테마에서의 타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뽑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실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어떤 카드를 뽑으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또는 문제 상황, 나의 모습에 대한 카드 한 장 뽑고요. 자, 네 번째 카드로는 실제로 상대방이 기억하는, 생각하는 나의 모습 또는 이별의 원인에 대한 카드를 뽑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로는 내가 우리 관계에서 바라는 점을 뽑고요. 여섯 번째 카드로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서 바라는 점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론에 대한 카드를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법을 구성하게 되면요, 나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들을 비교해 가면서 리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의 마음이나 제외를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 이러한 생각이었겠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느꼈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외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예시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요. 남자분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신데 헤어진 지는 약 한 달이 안 되신 상태예요. 여성분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그 습관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총 7장을 뽑도록 할게요. 네, 과연 두 분의 이별의 모습과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카드를 보니까요, 마음에 위치한 카드에 주로 소드라는 원소가 나온 걸로 봐서 두 사람의 어떤 의견 대립이나 생각 차이가 좀 컸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아마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니냐,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방의 마음은요, 이 관계를 쭉 이어나가는 것이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내담자가 생각하는 두 사람의 이별의 원인이라든지 모습은 갑작스럽게 이별의 통보가 왔지만 아마도 이별은 예정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컵 2번이 나왔는데요. 밸런스 카드죠. 즉 상대방은 맞춰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맞춰주고 있었다. 즉 여기 카드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내담자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쌓여왔었고 내가 맞춰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담자가 바라는 우리 관계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인물의 모습이나 태도잖아요. 코드카드는 소드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좀 결정권을 가지고 이별이든 재회든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좀 주도해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이러한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담자는 좀 억울한 면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마음에서도 그렇고 원인에서도 그렇고 바라는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카드와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에서 바라는 모습의 카드에는 완전 4번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시 재회를 바라는구나, 이미지에 현혹돼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은 이러한 관계를 원했었다. 즉, 두 사람의 관계의 모습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내 마음의 카드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계속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완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관계의 모습이었다. 그런 관계였으면 했다. 또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원한다. 라는 카드로 완지 4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의 카드에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마법사라는 것은 주어진 사원소를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는 카드잖아요. 즉, 두 사람의 관계는 각자의 인생을 나아갈 수도 있고요. 다시 재회도 가능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풍부한 열린 결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